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팁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자, 디드로 다이어트, 기우제 다이어트 5주차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번 주보다 어떤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니까요. 하지만 당사자는 알아요. 언덕 위에서 한 아이가 연을 날려요. 연을 날리는데 연이 안 보여. 구름 뒤에서 연이 안 보여. 팔을 계속 움직여.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고 그렇습니다. 쟤 뭐하냐? 어디 아픈가? 하지만 언덕 위의 그 소녀는 알아요. 그 가느다란 실 끝에 연이 달려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벨트가 한 칸씩 줄고 있어요. 조금씩 줄고 있어요. 아니, 수학 강사가 왜 이렇게 다이어트 가지고 얘기해? 저는 원리가 같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수많은 다이어트 약도 있고, 물론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친구 되게 많아요. 특히 청소년들은요. 왜냐면 활동량이 어마어마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서도 뚱뚱한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곧 나이를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꽃미남이 나이를 먹으면서 후덕해졌죠. 왜 그럴까?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게 바로 이 디드로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경이라는 그 개그우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V에서 잠깐 짤로 봤는데, 아니 왜 다이어트를 왜 해? 닭가슴살 먹고 살 뺀다고 해봐?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어? 이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개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개 중에는 그런 게 즐거움인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중에 연예인 중에서 김종국 씨 같은 분, 그 닭가슴살 먹고 운동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야.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 야식이 땡기고 이북의 팁에 저승 갈 때 뭘 가져가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오늘 밤에 다시 야식을 먹으면 개다 이런 다짐을 하고 짖지 않는 개가 돼버린 분들, 이런 사람들,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부터 오늘부터 열심히 할게요 했는데 공부가 안 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이 행복하고 나아질까를 고민한 게 바로 디드로 다이어트고, 저는 그게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굳이 욕심내가지고 내가 쇼니처럼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괜찮으면 돼. 나는 강사야. 그쵸? 나는 강사고 중년의 남자고 하는데 배 나온 아저씨보다 그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변명 같겠지만은 굳이 몸짱이 돼서 식스팩 한다고 해서 애들이 열광하지 않아요. 전에 그렇게 비슷하게 해본 적이 있어요. 했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 전혀요. 네버. 내가 방탄소년단의 비나 차은우가 아닌 이상은 별 관심 없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주변에서만 잘했으면 됐어. 근데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서 경쟁 상대가 너무 많아. 70억이 경쟁 상대야. 대한민국에서도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 디드로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말은 쉽지 그게 됩니까? 이거 선생님이 돼가지고 비스꾸르무라하게 되면은 공개할 겁니다. 인디언 추장 옷을 입고 나와서 여러분이 공개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거든요. 결국 자신이 행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라는 20세기 최고의 과학자가 본인은 행복했을지 몰라요. 근데 주변은 불행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잘 됐잖아요. 노벨상도 탔습니다. 근데 부인하고 계약서를 써요. 왜? 이제 잘 나가니까 조강지처하고 애들한테 별 관심이 없어. 어쩌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됐는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대시를 하니까 바람 비슷하게 피웁니다. 부인하고 계약서까지 씁니다. 부부간에 방해하지 않기로 이런 거 합니다. 생활비 잘 주고. 그리고 아이는, 자기의 자식은요, 자살 시도를 해서 정신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쓸쓸히 죽어가요. 아인슈타인은 병문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머지 아인슈타인의 다른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실패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나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아인슈타인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나? 물론 과학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죠? 이런 고민들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행복했을까 고민해봤어요. 이 방법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셀프 커뮤닝이라고 합니다.
그 비법을 공개할게요. 다이어트든 공부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셀프 커뮤닝, 저는 이걸 합니다. 셀프 커뮤닝이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자기와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내거든요. 수업 가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 자신과 대화하니?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놀로그, 독백하고 달라.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 미친놈이에요. 근데 아침에 거울 보면서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욕하든 TV에 오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자신한테. 남들 안 볼 때. 남들 볼 때 시험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울 보면서도 세수하고 나면 좀 조명이 괜찮아요? 그러면 오늘 괜찮은데? 좋아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기술이라는 거를 제가 깨달은 거야.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했는데 아는 문헌이나 서적을 보니까 이건 최고의 기술입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박상영이란 펜싱 선수가 있었어요. 그쵸? 기억나지? 여러분 다 알 거야. 큰 점수차로 지고 있는데 TV 화면에서 나중에도 많이 나왔죠. 계속 입으로 뭐라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역전했잖아요. 이게 셀프 커뮤닝이에요. 그분은, 그 선수는 본인도 모르게 그 방법을 실현한 거야. 그런데 이걸 제대로 써야 돼. 잘못 쓰면 망합니다. 어떤 거 있죠? 시험 모의고사 못 보니까 자신을 비하하는 거야. 네가 하는 짓이 그러면 그렇지. 지금 겨울방학, 긴 겨울방학 끝나고 모의고사를 봤더니 점수가 안 올랐어.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뭘. 좋아하는 이성 친구한테 대시를 못해요. 왜? 까일까봐. 그리고 용기 내서 대시했어. 까였어. 그럼 뭐라고 그래? 내가 그렇지요. 난 이럴 줄 알았어. 이거는 자기 비하야. 이런 거 말고 대시를 했어. 까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해야 돼? 까였어. 쫓아가서 납치 이런 거 말고요. 그래? 바보. 너는 이 세상 최고의 남자를 놓쳤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좀 더 나아지는 연습을 해야 되죠. 이거를 잘 들으세요. 셀프 커뮤닝, 자기와의 대화랍니다. 저는 정말 많이 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계속 묻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드립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실마리만 풀면 문제가 풀려요. 수학에는 두 개의 날개가 있어. 기하와 대수. 그러면서 여기서 필요한 건 뭐지? 끊임없이 자신과 묻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렇고 하루를 살 때도 그래요. 다이어리를 쓸 때 특히 많이 대합니다. 내일 뭐 해야지? 맞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야. 단 조심할 건 뭐라고? 남들이 눈치채면 안 돼요. 남들이 눈치채게 말을 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혼자 말하고 이거 미쳤는데요. 절대 그건 아니고 본인의 속으로 대화를 하세요. 이거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대화가 뭐가 돼야 돼? 긍정적이 돼야 돼요. 셀프 러브. 자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냥 오해하면 안 돼. 난 소중해. 이런 거 말고 대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 이성한테 대시했어요. 까였습니다. 그때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난 쓰레기지. 거봐. 하면서 자신감을 잃어. 근데 그게 아니라 넌 지금 날 못 알아봤어. 두고 보라고 하면서 본인이 나아지는 에너지로 만드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상에서는 이 셀프 커뮤닝과 셀프 러브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예요.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에이브럼 링컨이 나는 내가 죽어도 누구도 뭐라고 못할걸? 왜냐면 난 재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인한테 까입니다. 엄마 어렸을 때 돌아가시죠. 사업 실패하죠. 선거 8번 떨어지죠.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그 링컨은 자신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괜찮아. 링컨 괜찮았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게 마법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 앵커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 엄청 많이 당했어요. 흑인인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어려운 일도 당하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끝난 여자야가 아니라 긍정의 대화를 했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윈프리 넌 할 수 있어. 그래 다시 해보자. 자기가 토크쇼에서 너 앵커 안 돼. 흑인이고 너 안 돼. 그랬을 때 역시 나는 안 돼. 틀렸어가 아니라 자기와의 대화를 하는 거야. 윈프리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나를 몰라보다니 두고 봐. 이런 대화를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 대화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만든 거야.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대화했대요. 어떻게 해서 이걸 바꿀 수 있지? 이보다 나아진 거 뭐지? 그게 바로 에어팟을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자신과의 대화는 긍정적이 돼야 돼요. 월트 디즈니라는 최고의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뉴스 신문사에서 넌 상상력이 부족해서 쫓겨났어요. 디즈니는 나와서 문제가 뭐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여기서 필요한 건 뭐지?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각자 자신과의 대화를 하기로 해요. 첫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갔을 때 양치하면서 자신의 눈을 보면서 대화하세요. 막 오그라져도 상관없잖아. 혼자인데 어때? 넌 괜찮아.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예뻐진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됩니다. 다이어트도 왜 합니까? 결국은 자기 만족일 수도 있지만 남들 눈 이런 것도 신경 쓰잖아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 한 번뿐인 인생에서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얼른 내가 성공을 해서 이 비법, 정말 쉽거든요. 디드로 다이어트. 디드로 효과가 뭐죠? 하나가 바뀌면 다 바뀐다. 딱 하나만 바뀌면 나머지는 다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신과의 사랑스러운 대화를 하는 훈련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계속 물으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동료입니다. 사람은 종족이 다르더라고요. 이상한 유튜브 보면서 열광하고 막 말 더러운 말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나랑 안 맞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 중에서도 욕하는 친구들은 못 고칩니다. 걔들은 제가 전부 미안하지만 친구 삭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운 말 쓰려고, 좋은 말 쓰려고, 긍정의 말을 쓰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동료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근성